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마무리는 저와 함께 하시죠. 성공투자 오후 증시 이해수입니다. 반등이 나와줘야 할 자리에서 반등폭을 모두 반납해버리니 이제는 월요일장은 보통 상승한다라는 공식도 먹히지 않는 변동성 구간에 진입한 것이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자, 마감 30분 전 오늘장 마감 일지 미리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포인트 1. 다시 불씨가 살아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되겠습니다. 연준의 2인자죠. 파월 의장의 복심이기도 합니다. 이 영구 투표권을 가진 인물이기에 2인자로 불리는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는요. 금요일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단기적으로 추가 금리 인하할 여지가 있다라고 말을 한 건데 지금 지표 부재로 확인하는데 혼돈의 카오스를 초래하고 있는 노동시장 둔화, 이 고용 측의 하방 위험이 커진 것이 인플레 상방 위험보다 더 경계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 발언 이후 시장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요. 미 국채 금리는 떨어졌고 페드워치 기준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 지난주 39%에서 75%까지 번쩍 급등을 합니다. 자, 포인트 2. 미국의 엔비디아 AI 칩 중국 판매 허용 재검토가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 H200의 중국 판매 허용을 검토 중이다라는 외신 보도가 주말 사이 또 들려오는데요. 엔비디아의 대중국 수출은 2022년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막혀 있었죠. 사실 이 젠슨왕 CEO는 계속해서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하는 거 이거 실효성이 떨어지고 되려 미국의 반도체 패권만 악화시킨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블랙웰 시리즈 직전 차상위 모델인 H200. 과연 다시 중국에 수출이 가능하게 될까요? 일단 오늘 국내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는 동반 상승하고 있지만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인덱스였던 하이닉스로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지 여부에도 오늘은 지금 장 직전까지는 유입이 되고 있지만 과연 SK하이닉스가 다시금 반등폭을 확대를 해줄지 여부, 또 외국인이 끝까지 하이닉스를 사줄지 여부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포인트 3. 이뿐만이 아닙니다. 외부적으로도 체크업해야 할 두 가지 외교적 이슈도 한번 살펴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기대감. 이번엔 진짜 전쟁 끝이 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깊어지는 중국과 일본의 외교 갈등 이슈. 이에 따라 반응하는 한일령 수혜 섹터. 이렇게 재건주와 화장품주, 항공주는 시장이 그냥 하락하니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이 안에서도 이제 숫자가 찍힐 수 있는 종목들을 지금 타이밍에 우리 미리 선별해보는 현명한 전략이 필요한 건 아닌지 한번 두 가지 외교 사안도 우리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양시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일중 보시면은요. 개장 대비해서도 상승폭을 확실하게 확대했던 정오 구간이었습니다. 장중 고점은 정오 부근에서 나왔습니다. 3,917포인트까지 확인을 하더니 이내 SK하이닉스가 오름폭을 반납하면서 지수도 장중 하락 전환 3,838선까지 내려갔고요. 현재 이 시각에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소폭 상승세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15% 상승 3,858선 지나가고 있는 코스피 일중인데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종목의 상승폭 모두 장 마감 직전 들어서 또 미미해졌고 워낙 환율이 부담스러운 수준에 위치해 있다 보니 외국인의 수급 이탈 현상이 이 두 종목을 중심으로 출해가 되면서 전반적인 지수도 오늘은 추가적인 상승이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코스닥 일중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애초부터 방향성을 하락으로 잡았죠. 873포인트에서 출발했습니다만 이내 하락 전환을 했고 계속해서 하락 권역에서 움직임을 이어갔던 일중은요. 0.86% 하락세를 보이면서 850선까지 미끄러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시각에는 856포인트 터치하고 있는데요. 오늘 일단 바이오주 투심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D&D 파마텍이 급등을 했는데 공동개발 연구군화를 확인하면서 시장은 크게 매물을 출회하는 양상을 보였고 펩트론도 이와 마찬가지로 연동되면서 급락세를 보이니 전반적인 지수의 투심이 썩 좋지는 못한 모습. 그래도 저점 대비 낙폭을 일부 만회했습니다. 856포인트 터치하고 있네요. 수급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환당국이 원달러 환율 불안과 관련 대책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 환율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7개월 만에 1,476원을 터치하면서 연고점을 또 한 번 경신한 환율. 지금 이에 따라서 외국에는 거래소에서 2,3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로 전환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900억 원 넘게 매도 물량 던지고 있습니다. 다만 선물 시장에서는 1조 원 넘게 매수 우위 기록해주고 있는 상황. 기관은 거래소에서 홀로 8,300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고 지금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 물량을 기관 홀로 오롯이 받아주는 양상 특징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말 사이 구글 제미나이 3 돌풍이 아주 강력하다는 외신 보도들이 쏟아졌습니다. 구글 제미나이 3 출시 전 시장 점유율이 5%에서 출시 이후 14%로 수직 상승을 했는데요. 이 세일즈포스 CEO는 Holy shit, 나는 지난 3년 동안 매일 챗 GPT를 써왔다. 방금 제미나이 3를 2시간 정도 써봤는데 다시는 챗 GPT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까지 X를 통해 발언을 한 상황입니다. 과연 이 같은 바가 시장에 함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꺼져가던 이 AI 버블론의 불씨를 다시 지피고 있는 시장에 과연 이 제미나이 3 돌풍이 어떤 역할을 해줄지 여부 우리 좀 주시해보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마감 전략 파이널 콜과 함께 하시죠. 네, 파이널 콜로 오늘 장을 빈틈없이 정리해보겠습니다. 월요일은 두 분과 함께하고 있죠.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정경민 팀장, 24인베스트먼트 손상현 팀장과 함께해보죠. 두 분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장도 오전장과 오후장을 나눠서 특징 섹터와 종목별 흐름 나눠서 찬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장입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의 중심을 잡아줬던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는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힘이 없어지는 모습이었지만 삼성전자는 그래도 상승폭을 잘 유지하면서 지금 전반적인 지수가 추가적인 하락이 제한되는 모습 연출되고 있고요. 장비 쪽에서는 오늘 워딕 IPS의 힘이 강하게 느껴지고 있는 하루네요. 여기에다가 유리 기판 쪽도 오후장 들어서 더욱더 시세를 좀 내고 있는데 오전장에서도 강했습니다. 상승 전환에 성공해줬던 캠트로닉스 그리고 FNS테크 작은 사이즈가 작은 종목들뿐만 아니라 삼성전기 대장주는 오전 오후 계속해서 탄력적인 모습을 유지해주고 있고요. 재건 쪽도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 기대감 속에 데모 SG를 중심으로 HD현대 인플라코어 플러스 HD현대 계열의 종목들이 강한 시세를 분출해주고 있습니다. 제약 쪽은 모든 종목이 다 오른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다시 거래가 재개된 삼양바이오팜을 필두로 D&D 파마텍, LNK 바이오가 상승하고 있는데 D&D 파마텍은 또 오후장 들어서 하락 전환하는 모습 특징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전장에서의 질문, 삼성전기를 향해 보겠습니다. AI 서버용 MLCC 생산이 확대가 될수록 또 MLCC에 대한 판가 인하폭은 완화가 되지 또 FCBGA 같은 경우에는 2027년까지 AI 가속기용 응용처 완판이 될 전망이지 여기에다가 삼성전기의 전반적인 실적 숫자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삼성전기는 시클리컬 산업에서 AI가 이끄는 성장형 시클리컬 산업 패러다임 변화 구조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사실 손상현 팀장님은 삼성전기 엔비디아 실적 나오는 거 보고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엔비디아는 매출 가이던스가 너무나 훌륭했어요. 그렇다면 정경민 팀장님, 삼성전기의 상승은 과연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뭐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좀 적극적인 그런 매매를 해도 괜찮은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좀 먼저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앵커께서 이제 계속해서 브리핑을 해준 것들 중에 뭐 굉장히 많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들었던 그 논리와 비슷하게 지금 이제 콘덴서 그리고 볼그레이드 어레이 그러니까 이제 기판 쪽에서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AI에 관련된 전력 설비의 가장 끝단, 가장 끝자락에 있는 그런 설비가 콘덴서라고 보셔도 무관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2차 전지에 이어서 성장성을 잃었었던 제품군이 이제 AI라는 그런 매직 키워드를 만나서 이제 멀티플이 크게 상향하는 이제 그런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는 이제 스마트 기기에 한정된 이제 그런 수요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AI 그리고 전장 부품 쪽으로 확장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고부가 제품군으로 좀 재편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좀 극적인 그런 성장성이 부여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자기 자본 내년과 내후년에 자기 자본에게 한 2배 정도의 밸류인 한 20조에서 22조 정도의 시가총액이 좀 어울리는 이제 그런 규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AI용 뭐 MLCC는 이제 일본 무라타랑 삼성 전기가 사실상 거의 양분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범용 제품 대비 마진이 한 3.3배 정도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삼성 전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에 달하는 가동률에도 굉장히 수급이 좀 타이트해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고마진 구간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우리가 뭐 낸드 플래시 같은 그런 반도체에서 봤었던 그런 현상이 MLCC 쪽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사가 대부분의 목표가를 20만 원 후반
30만 원대까지 잡아놓고 있는 것도 이것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이제 삼성전기 외에도 이제 범용 제품을 생산하는 사마콘덴서, 아모텍, 아바텍 이런 종목들이 좀 놓여 있는데, 대장주인 삼성전기가 고부가 가치 종목으로 이렇게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 곧 있으면 범용 제품의 가격도 좀 자극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는 삼성전기를 말씀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콘덴서 관련된 종목들도 서서히 턴어라운드를 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고요. 제조사가 한정됐고 공급이 부족이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뭐 우리가 반도체에서 봤었던 공급자가 우선되는 이제 그런 우위가 있는 이제 그런 선례를 좀 봤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적도 좋고요, 수급도 좋고, 밸류에이션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PER, PBR 모두 부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매를 해도 무관한, 오히려 좀 적극적인 매매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의 주가 아웃퍼폼을 예단해 주시면서 되려 유리기판 쪽보다는 이제 MLCC 업황의 호조를 좀 예상하시면서 관련 종목들을 주목해보자 현 시점 삼성전기 매수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5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재료주들의 동반 상승도 좀 주목을 해볼 대목이 되겠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 실리콘 카바이드 쪽이죠. 그리고 ISC 식각 공정에 들어가는 재료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샘CNS도 이제 프로브카드 관련한 업황이 살아나면 가장 또 수혜가 예상되는 쪽 샘CNS도 오후장 들어서 시세를 분출하고 있고요. 자동차 대표 종목들 뭐 현대차나 기아는 쉬어가는데 오늘 부품 쪽이 오후 들어서 또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HL만도, 현대위아,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빨간불을 지켜내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 내외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로봇주도 로보티즈 대장주를 중심으로 하이젠 R&M, 뭐 감속기 부품 쪽 일부가 강세를 보이며 스맥, 고영 같은 종목들 빨간불을 지켜내고 있고요. 자, 오늘 빠지는 쪽이 펩트론을 중심으로 한 뭐 인벤티지랩, 파마 리서치 같은 미용 쪽이 일부 하락세를 보이는데 또 실리콘2는 오후장 들어 되려 또 상승폭을 확대하는 거 보아하니 테마 안에서도 지금 혼란스러운 차별화된 지금 질서 없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는 부분도 여러분 좀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소재 오후장의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트럼프 행정부의 엔비디아 GPU H200 대중국 수출 통제 해제 검토 소식에 주가 동반해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소재주들. 자, 과연 우리는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을 좀 접근해보는 게 현 시점에서 유리한지, 어떤 모멘텀이 있는 종목 주목해보는 게 좋아요, 선 팀장님?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뭐 모든 종목이 실적이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요. 반도체 소부장도 종목마다 이제 차별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머티리얼즈와 ISC, 뭐 샘CNS 이런 종목들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일단 뭐 ISC는 이제 소켓 관련된 뭐 비메모리 소켓 관련된 부분에서의 상승세. 그리고 하나머티리얼즈 역시나 뭐 SiC 소재 쪽, 실리콘 카바이드 링 소재 쪽, 그리고 샘CNS, HBM 프로브 카드 쪽 관련된 부분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먼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일단 선단 공정, 파운드리 쪽 관련된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2나노 쪽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좀 가시화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ISC와 하나마이크론 쪽에 하나머티리얼즈 쪽에 대한 상승이 일단 뭐 같이 연계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있잖아요. HBM 쪽 관련돼서도 계속 투자가 확대가 된다고 하면 HBM3에서 HBM4 쪽에 대한 투자 확대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쪽, 그러면 샘CNS 같은 이런 HBM 쪽 메모리 쪽 관련된 부분의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HBM 쪽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D램과 램드 쪽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되는 그런 순서대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이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시장 자체가 본격적으로 지지를 잘 받는다라고 하면 다시 상승을 하겠지만 지지를 못 받고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 좀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시장보다는 이제 종목에 집중을 하지만 시장을
꼭 지켜보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탑픽은 샘CNS입니까?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탑픽은 ISC가 ISC 가? 탑픽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하나머티리얼즈나 샘CNS는 분할적인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각 공정 시 반드시 필요한 재료를 만들고 있는 ISC 탑픽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반도체 재료 쪽 살펴봤고요.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고 하락하는 종목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출발해 보시죠. 자, 오늘장 역시나 시장이 하락을 하니 이 고속버스 터미널 관련한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이 재개발에 들어간다라고 지난주에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되어 있는 천일고속 무슨 고속 붙은 종목들이 시세를 분출하고 있고 오늘까지 그 상승의 연속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삼양바이오팜 거래 재개된 오늘부터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금강공업 같은 이제 재건 쪽은 상승폭이 오전보다는 조금 둔화된 양상 5% 상승에 그쳐 있고 NC소프트도 오늘 개별 이슈 속에 6% 가까이 상승, 삼성전기도 4% 내외의 오름세를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방산주 오늘 모두 빠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2차 전지 쪽 뭐 LNF라든지 엔캠도 흔들립니다. LNF 낙폭 크네요. 6% 넘게 확대가 되고 있고 SOL도 오늘은 8% 넘게 급락. 여기에다가 삼양홀딩스, 삼성에피스홀딩스 모두 하락세를 보이며 삼성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하한가 부근에서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고로 빠지고 있는 삼양홀딩스, 삼성에피스홀딩스로 질문을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양바이오팜은 상한가고요. 삼성에피스홀딩스는 마이너스 20% 급락을 합니다. 자, 정경민 팀장님, 인적 분할 후 첫 상장날 두 기업의 주가가 왜 이렇게 엇갈리는지 궁금하고요. 분할 방식에 따라 기업에는 득, 소액주주에게는 독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 기업 분할 방식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좀 정 팀장님의 시각으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어떤 주머니로 어떤 사업부가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첫날 이렇게 갈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도 물적 분할보다는 저는 인적 분할을 훨씬 더 선호하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지나면 이런 마찰적인 수급 상태가 지난다면 좀 둘 다 반등하지 않을까 먼저 이렇게 기대를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분할 방식은 동일했죠. 그리고 품고 있는 사업이 근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수 편취에 대한 수급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분할된 기업 가치가 이제 양쪽으로 나눠지면서 한쪽으로 쏠려가는 그런 좀 풍선 효과에 의한 그런 마찰 수급이 오늘 첫날 그 이제 움직임을 좀 가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 삼성 에피스홀딩스 그리고 삼양홀딩스 모두 주가는 어느 정도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양은 이제 기존의 지주사 홀딩스에서 항암제와 의료용품 사업부를 오롯이 이제 바이오 쪽으로 이제 넘겨낸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과 성장성을 다 들고 나왔. 이제 이런 이제 모습을 좀 보였던 반면에 삼성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는 ADC를 비롯한 이런 신약 개발을 어느 정도 가져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단은 그냥 투자 회사 쪽으로의 색채가 좀 강하게 가면서 시장에서의 그런 선호도가 엇갈린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할 전에는 시가총액이 한 80조에서 90조 정도, 시가총액 3위에서 5위 정도를 넘나드는 이제 그런 종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200이나 MSCI 그러니까 거의 모든 인덱스 지표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핵심적인 지수 관련 종목이었는데요. 에피스홀딩스로 좀 분류가 좀 되면서 이런 모든 벤치마크 지수에서 빠지게 됐죠. 그러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당분간은 좀 약세, 일단은 비워놓고 다시 담을지언정 일단은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마찰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언급을 좀 드린 거고요. 이런 좀 특례 편입을 통해서 다시 지수로 들어오는 그 시점까지는 불확실성이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등다운 반등이 이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주가가 하향 안정화를 보이면서 옆으로 좀 횡보할 때 그때 좀 분할 매수를 해가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이제 수주에 대한 감점 요인이 좀 컸기 때문에 이걸 덜어냈던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내년 내후년 정도의 육공장 밸류까지를 감안을 하고 만약에 금리 인하까지 나와주는 상황이 온다면 저는 100조 이상의 시가총액도 어울리는 그런 기업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 상황으로서는 170 한 5, 6만 원 선 요 정도라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적극적으로 좀 매매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정시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할해서 매수해보자라는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코스닥 업앤다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코스닥 지수의 주춤, 투심이 위축된 이유는 바로 이 펩트론과 인벤티지랩 급락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펩트론이 낙폭을 만회하지 못하면 15% 가까이 급락하고 있고요. 파마 리서치도 9% 넘게 하락, 엔캠 같은 경우도 6.7% 내림세를 보이며 굵직한 바이오주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의 투심이 위축되어 있으니 지수도 영 힘을 내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재건 쪽 데모가 상한가로 직행, 그리고 반도체 소재주 ISC가 9% 넘게 급등, 그리고 반도체 장비와 로봇으로 묶어볼 수 있는 고영이 8% 넘게 상승하고 있고 실리콘두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1% 이상의 상승 탄력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에서의 질문 아마 오늘 가장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펩트론을 향해 보죠.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베링거 인겔하임과 인벤티지랩의 공동 연구 계약 체결 소식이 들려왔죠. 주가는 이 같은 소식에 금요일에는 급등을 했습니다. 인벤티지랩이. 그런데 월요일에는 이거 기술 이전 계약이 아니라 공동 개발 계약이구나 라고 좀 시장은 확인을 하면서 장기 지속형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사라지는 건지 두 종목이 동반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글쎄요, 손 팀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펩트론의 오늘장 급락 이유가 궁금하고요. 대응 전략 좀 세밀하게 세워주신다면요. 오늘 이제 펩트론의 전반적인 하락에 대한 배경은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종목과 지난주 금요일 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관련된 종목은 좋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오늘은 반도체나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AI의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은 반등하는 반면에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종목별, 업종별 순환매가 좀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라일리와 이제 기술 평가에 대한 계약 종료가 다음 달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일라일리와 장기 계약 관련된 부분에 장기 지속형 기술 평가 계약을 했고요. 14개월간 공동 연구 이후에 어떻게 보면 종료 시점에 본계약을 체결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음 달에 이 계약 관련된 부분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면 미리 좀 선제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직간접적인 요인이 있겠긴 하지만 메세라가 뭐 어떻게 보면 그 화이자의 인수가 됐죠. 어떻게 보면 직간접적인 영향을 그 동안에 이 관련돼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받았지만 이게 확정이 돼 버리면서 결국에는 화이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특수성이 좀 제한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도 좀 시장에서 좀 염두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매매를 본격적으로 뭐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무작정 하는 것보다는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31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선은 분할적으로 접근 가능하다.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33만 원에서 35만 원. 좀 어떻게 보면 선수 영역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접근하시고 어떻게 보면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좀 대응을 하면서 좀 그런 흐름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시 25분입니다. 빠르게 동시효과 상황으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오전장에는 뉴욕 증시 상승 효과에 힘입어서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내 하락 전환을 하면서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이 예상되네요. 코스피도 낙폭 확대하면서 0.56%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은 0.78% 하락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신용 관련 물량이 나오면서 조금 코스닥의 경우에는 저점까지 이탈하면서 수급 불안을 자극했던 모습이기도 한데 오늘 유일하게 좀 올랐던 삼성전자, 삼성전기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코스피 대형주 안에서 우리가 좀 연속성을 갖고 긍정적으로 지켜볼 만한 종목 삼성전기 말씀해 주셨으니까 삼성전자는 좀 우리가 고무적으로 봐도 될까요? 삼성전자는 이제 박스 하단, 단기적인 박스 하단을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랑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의 선호도가 조금 더 올라온 것이 계속해서 이제 SK하이닉스가 갖고 가지 못하는 파운드리에 대한 그런 가치가 올라오면서 외국인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와 함께 단기 박스권 하단을 지금 다지는 상황이고 어쨌든 4분기에 실적을 확인하고 워낙 빨리 올랐기 때문에 실적을 확인하고 가려는 그런 심리가 어느 정도 남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 한 중반까지는 다소간의 그런 기간 조정
조정, 횡보를 하는 그런 구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삼성전기도 뭐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비슷한 그런 흐름을 계속해서 좀 이어 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오늘 저 개인적으로 좀 눈에 띄는 쪽은 역시 APR을 비롯한 이제 한일령 관련된 그런 화장품 섹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워낙 좀 바닥을 오래 이렇게 디디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딛고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좀 외부적인 그런 요인에 의해서 수급이 빨리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금 무거워지는 지수가 윗꼬리를 다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강세를 나타내는 좀 한일령 관련된 그런 종목들 특히나 대형주 종목들이 좀 단기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봇주도 한번 주목을 해볼까요? 로보티즈가 오늘 또 강한 시세를 분출하면서 뭐 다 오르는 건 아닙니다만 로봇주 안에서도 뭐 하이젠, R&M, 고영 같은 쪽이 반응을 줬습니다. 이렇게 선별적인 플레이가 나오니 되려 좀 이 섹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접근을 어디에 좀 중심을 잡고 해야 되는지 혼란이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로봇주 투자 전략 제시해 주시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보다는 뭐 조정을 좀 많이 거쳤었던 종목들 위주로 좀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로봇 관련된 종목 중에 강한 쪽이 그동안에 좀 조정을 받았던 로보티즈, 로보스타, 뭐 하이젠 R&M 뭐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배경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보다 종목에 집중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많이 떨어진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이제 스맥 관련된 부분에서 상한가를 간 거는 결국에 이제 시가총액이 상당히 적고 그리고 이제 현대그룹 쪽의 로봇 사업을 스맥이 좀 인수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뭐 기대감이 조금 주가에 먼저 선반영이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뭐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리스크를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시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제히 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방산주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일까요? 뭐 오늘 지수가 전반적으로 힘이 빠지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지만 애초부터 지수가 상승했을 때부터 방산주들은 좀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방산주 대응 전략을 좀 우리 정경민 팀장님이 제시해 주신다면요. 네, 심리적인 부분과 펀더멘탈의 괴리가 상당히 좀 커진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평화 움직임이 나오면은 뭐 이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좀 하락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게 좀 일상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뭐 수주의 공백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좀 가만히 된 그런 상황이고 작년 이맘때도 뭐 이 방산주들이 굉장히 많은 좀 하락 또 조정을 좀 보였었는데 뭐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지금 여러 가지 수주를 통해서 좀 극복이 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방산주들도 다소간의 좀 횡보를 어느 정도 좀 보일 가능성은 좀 있겠습니다만 그 괴리가 좀 커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라고 한다라면 뭐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도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린 대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한화 오션 뭐 이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해보신다면 뭐 큰 무리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시장 오늘 또 지켜보고 있노라니 많은 분들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양시장은요, 하락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월요일장부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벌써 11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지난 10월과 비교했을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인데요. 10월만 하더라도 상승 흐름에 탔다, 5,000포인트 간다라는 꿈에 가득 차 있었는데 의외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확률이 70%까지 올라갔지만 투심은 위축돼 있고요. 수급 역시도 외인이 매도 우위를 보여주는 상황, 여기에 환율까지 도와주지 않으면서 3중고의 반등이 쉽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 증시가 이런 엄청난 파도 속에서 확실한 상승으로 방향키를 바꿔줄지 이번 한 주 지켜보면서 월요일 마감 시황 열어보겠습니다. 장 초반과 마감대의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초반엔 그래도 치고 나가나 싶었는데 오후까지 탄력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금리, AI 논란 이런 쪽에서 계속 노이즈가 나오면서 코스피가 발목을 잡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들어서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한 것도 부담이었고요. 하락 종목의 개수가 양시장 1,500개가 넘어갔던 월요일입니다. 지수 마감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결국 나란히 하락불을 켜면서 월요일장 마무리했던 가운데 코스피 결국 3,845포인트 선까지 밀려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전거래일 대비 0.9%대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일단 뚜렷한 악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추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 바로 금리 인하, 종전 기대, 그리고 정책까지 세 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전반적으로 갖고 가고요. 이 가운데 H200 수출 통제 등 반도체 투심이 회복되면서 상승을 상단에 반도체주가 자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종전 기대감에 재건, 건설주가 웃었고 방산주는 울었습니다. 여기에 상법 개정 모멘텀에 지주사가 오후장 들어서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섹터에 수급이 쏠린 탓도 있고요.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종목 위주로 반도체부터 살펴보시죠. 장 초반과 다르게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입니다. 그래도 삼성전자가 비교적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방은 지지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전거래 대비 2% 상승한 96,7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외인의 매도세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거의 반납하다 못해 장 마감 기준으로는 하락불을 켰고요. 결국 52만 원 선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이었던 점은 소부장 쪽에서 반등이 나와줬던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5%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던 가운데 7거래 연속 기관일순 매수세 빛났던 ISC 오늘장 10%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88,200원으로 마무리했고요. 뒤를 이어서 샘 CNS, 하나머티리얼즈 단에서 7에서 8%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이렇게 반도체가 뚜렷한 악재나 호재 없이 오늘장을 마무리했던 가운데 확실한 호재로 움직였던 재건주 체크해보시죠.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4년 가까이 이어진 러우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 구상안의 진전을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관련주 함께 체크해보시면요. 오늘 재건주 상승 강하게 나온 가운데 데모가 마감까지 상한가 유지, 대동기어나 다스코단에서도 두 자릿수대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현대 에버다임이 오늘장 10% 급등하며 8,50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소식에 희비가 갈렸던 섹터가 있죠. 이렇게 재건주나 건설주들이 반등했지만 방산주들은 하락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장 현대로템이 4% 넘게 밀리면서 17만 5천 원 선까지, 솔디펜스라든지 사면단에서도 2에서 3%대 약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정책 이슈의 상승세를 보였던 지주사도 확인해 보시죠. 3차 상법 개정안 기대감 영향으로 오후장 들어서 급반등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리레이팅 기대감이 불면서 지주사단에선 상승세가 좀 짙었는데요. 한진칼이 오늘장 10만 8,900원까지 치고 나가면서 10%대 급등, 그 뒤를 이어서 한국금융지주라든지 세아홀딩스단에서도 소폭의 오름세 상승 전환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이 반도체, 재건, 지주 쪽으로 쏠리자 바이오는 한 템포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특히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일라이릴리와의 계약 불확실성에 오늘장 한때 22%대까지 밀리면서 29만 4,500원 선까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그래도 조금은 낙폭을 좀 회복하면서 15% 하락한 31만 3천 원으로 월요일장 마무리했습니다. 또 인적 분할을 거쳐서 코스피에 재상장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신규 상장한 삼성 SP홀딩스, 기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삼성 SP홀딩스는 투자와 자회사 관리 부문을 전담하는 회사인데 오늘장 한때 28%대까지 좀 밀리면서 저가 부분에서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도 오늘장 0.4% 하락하면서 180만 원 선을 내줬습니다. 이 밖에 오늘 바이오 섹터, 비만 치료제라든지 시밀러, 제약바이오 쪽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월요일장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이 시각 드림룸입니다. 오늘도 우리은행 이만열 연구원과 함께해보죠.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방 압력을 받고 있네요. 네, 오늘 환율이 1,472원에 출발한 이후로 이 전반적으로 상승 압력이 좀 우위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12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높아지고 또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일시적으로 1,470원을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달러가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순 매도로 돌아서면서 원화가 다시 약세 압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시아장에서는 위안화와 엔화 등 아시아 통화들의 약세가 두드러졌고요. 환율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수입 업체의 달러 매수 수요가 국내 수급에서 우위를 보이면서 환율 상승에 일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장 마감이 다가오면서
달러 강세폭이 주춤해지고 또 당국에서도 개입할 수 있다라는 경계감이 유입된 영향에 환율은 다시 시가 근처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원화의 약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이 역내 수급에서의 수출업체 등 이 고점 매도세가 언제 나올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1,477원까지 터치한 원달러 환율 계속해서 이렇게 고공행진할지 1,480원까지 찍히면은 본격적인 외환 당국의 좀 개입이 시작이 될지 여부 한번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이만희열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